우리나라에 숨겨진 값싸고 보물 같은 부동산을 찾아 알려드리는 유튜브 채널 땅과 여행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수도권 동부에 있는 경기도 광주시로. 이곳은 자연이 많이 있음에도 지리적 입지가 뛰어나 성남과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특히 경기 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자연이 넓게 펼쳐져 있어 고급 주택가가 산을 따라서 많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크기의 주택과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단지형 공동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고 공장시설과 창고도 혼재되어 있는 등 꽤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물건은 저지대 공동주택과 고지대 단독주택 사이에 있는 곳으로 하나의 필지 안에 두 개의 건물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이 듀플렉스 하우스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대지의 전면부는 도로와 접해 있어 지하층으로 주차가 가능하게 설계되었고, 산과 인접한 부분의 공터에는 마당이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는 조망을 가릴 만한 높은 건물이 없어 일조권이 침해될 일은 없지만 가까운 곳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점은 단점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집 근처에 텃밭이 꽤 큰 면적으로 경작되고 있어서 농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인근에 공동주택이 많지만 주차 공간이 많지 않아서 불법 주차가 꽤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쌍둥이처럼 같은 건물이 대칭으로 설계되었고 지층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만 주차 면수는 다소 좁아 보입니다. 건물의 옆쪽에 있는 토지도 매각 내역에는 포함되지만 현재 모습은 수풀이 많이 자라나 있어 관리는 전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의 상태는 매우 깨끗해 보이는데, 보존 등기가 2022년 1월에 완료된 2년차 신축 건물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건물 사이에 출입구가 있고 계단으로 건물과 건물이 나뉘어지는데, 같은 대지의 공동현관과 마당을 공유하니 독립성은 떨어집니다. 인근에 공장과 회사가 있어 공터에는 주차된 차량이 상당히 많이 있고 길가에도 주차가 된 것을 보아 주차 공간은 협소해 보입니다. 건물은 남동향으로 설계되어 오후 시간임에도 넘어가는 해가 앞 건물에는 충분히 들어가지만 뒷 건물은 응지가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나대지 공터는 언제까지 비워질지 모르지만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일조권이 침해는 안 될 정도의 높이입니다. 이처럼 자연과 가깝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그럴듯한 신축 건물도 현재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은 각각 2층씩이지만 다락층에는 천창이 있고 양쪽으로 옥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층의 면적은 17평에 1, 2층은 각각 12평으로 설계되었고 최상층인 다락과 옥상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두 건물 모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징크 판넬로 마감됐습니다. 이곳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기도 광주시 화덕동으로 광주시청에서 북서측에 위치합니다. 또한 주위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고 공장과 농경지, 임야가 혼재하는 지역으로 이곳까지 차량 접근은 수월한 편이고 인근에 버스 정거장이 있어 대중교통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계획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발전에 어느 정도 열려 있으나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구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 등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현재 모습에서 난개발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총 6개로 구분되는데 1번과 2번은 건물, 3번부터 6번까지는 토지입니다. 건물의 면적은 각각 42평씩 2개 동으로 총 85평이고 3번부터 6번까지 토지는 132평인데 현재 지목이 대가 아닌 전으로 되어 있어서 입찰 시 농취증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그렇지만 지분이 쪼개져 있지 않고 토지와 건물 전체 일괄 매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분의 권리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단독주택 분양이라는 플랜카드가 걸렸고 임차인 현황에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완공 이후부터 공실 상태로 파악됩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최선 순위로 파악되는데 채권액 1억 9천만 원을 반환받기 위해 강제 경매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이 여럿 설정되었는데 채권 총액은 6억 7천여만 원이지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물건의 상태나 권리상의 하자 문제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입니다.
최초 감정 가격이 8억 8천만 원에 나왔는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됐는지 현재 2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 가격은 4억 3천만 원으로 감정가 대비 49%가량인 반값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은데 아파트처럼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 개별성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를 참고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인근의 실거래가 평균 금액은 약 5억 2천만 원 선에서 거래됐고 평당 327만 원 수준입니다. 평수도 약 160평가량이 평균적인 거래 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평당가는 327만 원으로 현재 입찰 최저가는 시장 평균 가격과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비싸게 매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면적도 적당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바닥 면적 12평가량으로 된 총 3층의 건물이 2개 동으로 구성된 듀플렉스 하우스 형태입니다. 다른 주택이 보통 단일 건물에 넓은 바닥 면적과 앞마당을 이용하는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작은 건물 면적과 마당을 공유해야 한다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목적을 명확히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프라이버시가 침해돼도 괜찮은 관계. 두 세대의 가족이 한 필지에 함께 살기 위해 들어온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동업하는 마음으로 친한 친구와 같이 경제적 부담을 지고 거주하게 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경기도 광주이기 때문에 직장이 강남이나 판교 쪽인 분들은 출퇴근이 가능하면서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메리트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지리적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서울이나 성남으로 진입하는 교통 문제의 장벽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과 넓은 개인 공간, 자연이 가까운 것은 장점으로 작용하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는 현실적인 불편함입니다. 또한 함께 사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점도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처럼 혹할 수 있는 좋은 점만 보시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시며 실패하지 않는 결정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